그러니까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지요. 대한애국당에서 11월 7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오후 2시에 환영 집회를 한답니다. 중구 프레스센터 그게 아마 그 시청에서 그 위에 얼마 안 될 거예요, 거리가. 그래 시청역에 내려도 아마 그 잠깐 걸으면 그런 되는 거리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7일 기독교계에서 대규모 구국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소식 뭐 잠깐 한번 언급할까요? 또 박 대통령 내곡도 사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번도 아직 가본 적도 없어요. 박 대통령은 가본 적 없는데 거기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니 많이 뭐 그래 쌓고 있거든요. 그 빈집에 가서 뭘 압수하지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압수수색 다 했는데 뭐 색다르게 뭐 나올 게 있을까요? 그럼 빈집에서 뭐가 나왔다. 그럼 그걸 또 누가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주인이 있는 데서 가지고 와서 이거 거기서 나왔다 하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거 들고 나온 거 이런 거 글쎄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 시민들은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또 힘있고 또 우방국 대통령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한국 이익에도 부합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손님을 환대하는 전통으로 봐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날저에 어떻습니까? 전 세계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보도하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애국 시민들이 각기 프랜카드, 피켓 이런 데 글을 써가지고 들고 나가게 되면은 전 세계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영어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써야 전 세계인이 딱 화면만 봐도 저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북한 핵을 다루는 트럼프 이렇게 해줘 하고 그런 글도 써도 되는 것이고 격려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문구도 들어가도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래서 부당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 문구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인권유린 그런데 뭐 저 방바닥 온도가 안 맞으니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장시간 뭐 재판을 한다 아니면 부당하게 2번 구속할 게 아닌데 또 억지 구속을 한다 이런 것도 인권유리에 들어가지만은 탄핵 과정 전체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과정이 이것이 인권유린에 해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풀어야 뭐가 좀 애국인이 볼 때는 통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그 피켓시는 그렇게 못 쓰는데 원래 유엔의 뭐 인권위원회 어떻게 상정을 하니 뭐하니 이런 거는 이제 그와 같이 되지 단순하게 뭐 계속 너무 재판을 심하게 받게 한다 이런 거라든지 방바닥 온도가 안 맞은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어려워요. 뭐 계속 구속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되죠. 아니면 탄핵 과정이 것이 부당하다.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 헌법재판소도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법대로 판결이 나오고 대통령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우려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 상식선에서 좀 안 나오겠나 그런 기대도 했고 한쪽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전체 과정이 전혀 대통령이 인권 보장을 못 받았다. 공정한 판결을 못 받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피켓에 뭐 긴 이야기를 못 쓰잖아요. 그래 짧은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영어로
들고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할까 합니다. 뭐냐면은 대한애국당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생정당입니다. 신생정당 하면은 아직 구조가 튼튼하지 못해요. 견고하지 않아죠? 그리고 신생정당은 커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당세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신생정당. 이제 큰 공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시끄러워도 뭐 그렇거니 해요.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원이 그걸로 흔들리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큰 공당은. 그렇지만 신생당은 그냥 바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당원 가입도 더 늘려야 되고 진성당원도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국민 지지를 끌어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당시가 커지죠. 뭔가 국민 지지가 끌어모아진 듯 해야 내가 좀 대한애국당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사람도 생기지 않겠어요? 대한애국당으로 이름을 내고 선거에 나가 볼까 이런 사람도 생기고 또 좀 정말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국민 인정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들 고문이다 자문이다 이렇게 모실라 해도 그래야 흔쾌히 오케이 하지 안 그러면 안 와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국민 지지가 아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좀 들어오고 하면 좋지만 현역 국회의원 뭐 아무데나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정치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런데 정말로 대한애국당 보니까 앞으로 커지겠고 국민 지지가 늘어나겠고 당원이 튼튼하게 받쳐줘 가지고 저기서 내가 있어도 할만하겠다 이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와요. 요즘 저 자한당에 있고 친박이니 뭐니 그래도 그 전에 태극기 집회 나와서 연설도 하고 열심히 한 사람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지금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서봐야 불리하다 싶으니까 다 그래요. 그 욕할 일은 없어요. 그것이 뭐 정치고 인생이고 그래요.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 빼고는 안 나섭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외연을 좀 확장해 보자 할 것 같으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지금 수고를 앞에서 하고 있고 당을 키우려 하고 있고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도 몸도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 확장하고 유대 강화하는 내가 초석이 돼야 되겠다. 발판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공이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또 내가 오라. 내 방식이 맞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뭐 하면 꼭 그 꼭대기에 가고 싶어 해요. 대장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그거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지나쳐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나죠. 시끄럽죠. 그리고 또 특히 내가 옳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경우 당 내에서 이제 자충우돌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부딪히기 쉬워요. 그러면은 이게 주변에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설령 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뭐가 되냐? 화합이 깨져요. 이 조직이란 건 딱 서로 유대가 되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생기고 뭉쳐야 되는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이고 저 사람 머리 아파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심하면은 판을 깨버려요. 이 신생정당은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해당 행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물론 이게 옳다 이건 고쳐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늘 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서로 운해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부 화합하고 동지애로 유대를 하고 뭉쳐야 돼요. 그래서 판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런 것은 과거 운동권에서 좀 배워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참 운동권 사람들은 그 부분에 이제 강하게 이 동지로 뭉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좀 사소한 그 좀 옳다 그르다 하는 거 좀 사소한 거는 웬만하면 넘어갈 때 넘어가고 비중을 낮춰야 돼요. 그걸 너무 확대해서 키우면 안 돼요. 그럼 흔히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머리는 머리로 가야 돼요. 이제 누군가 그 사소한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딱 규제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흔히 말하면 이게 옳아 글러 그거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저 사소한 저것이 이 전체 조직이라든가 판이라든가 여러 사람 유대에 지장이 있고 목표를 실천해 가는데 지장이 있겠다 이러면 이제 그건 조정하자 고치기 하자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정도 아니면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있으면 당헌 당규로 이렇게 조정하면 돼. 당헌 당규로.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게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 그래도 정해놓고 안 맞으면 그냥 그 꼴을 못 보고 싸우려 하는 거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딱 그것이 딱 최고 가치만 하지만 최고 가치는 아니에요 그거. 선악은 최고 가치가 못 됩니다. 최고 가치는 더불어 공존하고 같이 살고 같이 자유롭고 같이 존중되면은 그게 최고 가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치가 이거이 옳으니 그러니 해도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그 화합의 그 바탕이 깨져 버린다. 공정한 거리가 깨져 버린다 하면은 그 옳으니 그러니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이 거꾸로 이 무게를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인이 자꾸 무게를 거꾸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 뭉친다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그냥 한 두 명만 모이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남 허물 파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저걸 고쳐야 된다. 저걸 고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발전이 안 되고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유대가 깨지고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 거 그게 더 커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고치니까 흩어지고 그걸 안 고치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흩어져 버려. 이제 그런 걸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습관이고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싶으면은 저 사람은 조직 안에서는 맞지 않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뭘 이루가고 이 실천하고 끈질기게 해가지고 뭐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냥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뭐 시작되고 튀기 용두삼이고 부시는 건 성공적으로 잘 부셔. 이런 경우는 조직에서 있으면 안 돼. 조직 밖에 있어야 돼.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은 그 부시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좌충우돌 하고 그러면 못 써요. 그것도 어느 딱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부신 사람 저기도 부시고 여러분 그랬죠? 주변 사람 보세요. 어디 가나 험담하고 남 찌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습관되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딴 사람을 흉보지만 저쪽 가면 나를 흉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시끄러워. 절에 가면 절이 시끄럽고 교회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니까. 자, 이런 경우는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멀리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붙여놓으면 안 되겠구만 하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저 말이 맞아 하고 박수치고 떼끌어 다닌다니까. 그게 결국 자기 발등 찍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차이죠. 지혜로운 사람 그게 탁 첫눈에 보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 안 보여요. 그 말을 오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주의해야 되죠. 또 인생에서는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은 옳으니 그르니 아니고 서로 유대하고 공존하고 공정한 거리하고 서로 존중하고 여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화합하고 같이 살아보자는데 그래서 다소 서로 안 맞아도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딱 내가 맞는 대로 하려면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도 다 충돌해서 안 되지요. 뭐 그렇다고 남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옳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 다 그게 옳다고 해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당헌 당규로 해결해 가면서 서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똘똘 뭉치고 서로 동지로 뭉치고 뜻을 하나로 모아가고 그리고 다소 하는 방식이나 성격이나 이건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 분수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면 돼요. 그걸 넘어가지고 내가 대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뭐 누구든지 욕심 있고 다 명예심 있고 그러지만은 그 절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루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기술 하나도 그런데 부수는 거는 몇 달 부수면 돼요. 막 공격하면 부서져요. 그게 부수는 사람 그 능력자 아닙니다. 이루고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분이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연세 많은 정치인 중에는 뭐 기대 난망인 것 같고 한 40대 50대 패기 있고 영특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끈질기고 그리고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될 텐데 그건 이제 기다려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뭡니까? CIA 연락처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니까 그날 또 반대 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자 면제 그러니까 비자를 면제해 가지고 쉽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하고 같이 얽혀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제 북한 테러 지원국 이런 걸 지정하는 행정법안이라든가 거기 조건 같은 거 이제 까닭스럽게 같이 첨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미 종북 활동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입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과거에 지금도 종북 활동을 한다 반미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딱 신상이 미국에 통보돼 버리고 신고가 돼 버리고 그러면 미국에 이제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다시는 이제 미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국 미주 한국일보에 이제 의하면은 이 두 법안이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 종북이라든가 반미 활동을 했던 한국인들이 이제 범죄 기록을 신상 정보죠. 그것을 미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보를 해가지고 공유. 그 공유를 안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신상 정보를 미국에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미 정부에 통보된 종북 반미 전과자들은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이나 현지 공항의 국토안보부 입국 심사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는 이제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미국의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누가 입국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북한 편을 들거나 반미 활동을 또 한다. 그런 사실이 또 드러난다. 그럼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건 한국 정부에서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법률로 가지고 미국을 입국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그럼 정부에서 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면은
한국 자체가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면제 안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다 통과되고 나면은 예, 그렇게 되고 아까 CIA 연락처 이런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저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자꾸 신고 들어가면 그게 축적되고 그것이 이제 리스트화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에 여지없이 이제 차단돼 버리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제재 대상으로 한다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 이렇게 글 이리저리 한 번씩 보면은 전에는 국내에 뭔 문제 있으면 이제 국정원에 가서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7일 기독교계에서 대규모 구국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소식 뭐 잠깐 한번 언급할까요? 또 박 대통령 내곡동 사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번도 아직 가본 적도 없어요. 박 대통령은 가본 적 없는데 거기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니 많이 뭐 그래 쌓고 있거든요. 그 빈집에 가서 뭘 압수하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압수수색 다 했는데 뭐 색다르게 뭐 나오게 있을까요? 그럼 빈집에서 뭐가 나왔다. 그럼 그걸 또 누가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주인이 있는 데서 가지고 와서 이거 거기서 나왔다 하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거 들고 나온 거 이런 거 글쎄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 시민들은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또 힘있고 또 우방국 대통령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한국 이익에도 부합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손님을 환대하는 전통으로 봐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날째 어떻습니까? 전 세계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보도하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애국 시민들이 각기 프랭카드, 피켓 이런 데 글을 써가지고 들고 나가게 되면은 전 세계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영어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써야 전 세계인이 딱 화면만 봐도 저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북한 핵을 다루는 트럼프 이렇게 해줘 하고 그런 글도 써도 되는 것이고 격려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문구도 들어가도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래서 부당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 문구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인권유린 그런데 뭐 저 방바닥 온도가 안 맞으니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장시간 뭐 재판을 한다 아니면 부당하게 2번 구속할 게 아닌데 또 억지 구속을 한다 이런 것도 인권유리에 들어가지만은 탄핵 과정 전체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관 사람은 저 말이 맞아 하고 박수치고 떼끌어 다닌다니까. 그게 결국 자기 발등 찍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차이죠. 지혜로운 사람 그게 탁 첫눈에 보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 안 보여요. 그 말을 오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주의해야 되죠. 또 인생에서는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은 옳으니 그리니 아니고 서로 유대하고 공존하고 공정한 거리하고 서로 존중하고 여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화합하고 같이 살아보자는데 그래서 다소 서로 안 맞아도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딱 내가 맞는 대로 하려면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도 다 충돌해서 안 되죠. 뭐 그렇다고 남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옳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 다 그게 옳다고 해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당헌 당규로 해결해 가면서 서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똘똘 뭉치고 서로 동지로 뭉치고 뜻을 하나로 모아가고, 그리고 다소 하는 방식이나 성격이나 이건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 분수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면 돼요. 그걸 넘어가지고 내가 대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뭐 누구든지 욕심 있고 다 명예심 있고 그러지만은 그 절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루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기술 하나도. 그런데 부수는 거는 몇 달 부수면 돼요. 막 공격하면 부서져요. 그게 부수는 사람 그 능력자 아닙니다. 이루고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분이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연세 많은 정치인 중에는 뭐 기대 난망인 것 같고, 한 40대 50대 패기 있고 영특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끈질기고 그리고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될 텐데, 그건 이제 기다려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뭡니까? CIA 연락처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니까 그날 또 반대 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자 면제, 그러니까 비자를 면제해 가지고 쉽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부신 사람 저기도 부시고. 여러분 그랬죠? 주변 사람 보세요. 어디 가나 험담하고 남 찌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습관되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딴 사람을 흉보지만 저쪽 가면 나를 흉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시끄러워. 절에 가면 절이 시끄럽고 교회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니까. 자, 이런 경우는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멀리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붙여놓으면 안 되겠구만 하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저 말이 맞아 하고 박수치고 떼끌어 다닌다니까. 그게 결국 자기 발등 찍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차이죠. 지혜로운 사람 그게 탁 첫눈에 보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 안 보여요. 그 말을 옳아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주의해야 되죠. 또 인생에서는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은 옳으니 그리니 아니고 서로 유대하고 공존하고 공정한 거리하고 서로 존중하고 여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화합하고 같이 살아보자는데, 그래서 다소 서로 안 맞아도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딱 내가 맞는 대로 하려면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도 다 충돌해서 안 되지요. 뭐 그렇다고 남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옳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 다 그게 옳다고 해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당헌 당규로 해결해 가면서 서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똘똘 뭉치고 서로 동지로 뭉치고 뜻을 하나로 모아가고, 그리고 다소 하는 방식이나 성격이나 이건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 분수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면 돼요. 그걸 넘어가지고 내가 대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뭐 누구든지 욕심 있고 다 명예심 있고 그러지만은 그 절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루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기술 하나도. 그런데 부수는 거는 몇 달 부수면 돼요. 막 공격하면 부서져요. 그게 부수는 사람 그 능력자 아닙니다. 이루고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분이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연세 많은 정치인 중에는 뭐 기대 난망인 것 같고, 한 40대 50대 패기 있고 영특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끈질기고 세상은
옳으니 그린이 아니고 서로 유대하고 공존하고 공정한 거리하고 서로 존중하고 여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화합하고 같이 살아보자는데. 그래서 다소 서로 안 맞아도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딱 내가 맞는 대로 하려면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도 다 충돌해서 안 되지요. 뭐 그렇다고 남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옳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 다 그게 옳다고 해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당헌 당규로 해결해 가면서 서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똘똘 뭉치고 서로 동지로 뭉치고 뜻을 하나로 모아가고 그리고 다소 하는 방식이나 성격이나 이건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 분수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면 돼요. 그걸 넘어가지고 내가 대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뭐 누구든지 욕심이 있고 다 명예심 있고 그러지만은 그 절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루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기술 하나도 그런데 부수는 거는 몇 달 부수면 돼요. 막 공격하면 부서져요. 부수는 사람 그 능력자 아닙니다. 이루고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분이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연세 많은 정치인 중에는 뭐 기대 난망인 것 같고 한 40대 50대 패기 있고 영특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끈질기고 그리고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될 텐데 그건 이제 기다려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뭡니까? CIA 연락처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니까 그날 또 반대 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자 면제 그러니까 비자를 면제해 가지고 쉽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하고 같이 얽혀서 돌아간 게 뭐냐면 이제 북한 테러 지원국 이런 걸 지정하는 행정법안이라든가 거기 조건 같은 거 이제 까닥스럽게 같이 첨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미 종북 활동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입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과거에 지금도 종북 활동을 한다 반미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대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뭐 누구든지 욕심이 있고 다 명예심 있고 그러지만은 그 절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루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기술 하나도 그런데 부수는 거는 몇 달 부수면 돼요. 막 공격하면 부서져요. 부수는 사람 그 능력자 아닙니다. 이루고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분이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연세 많은 정치인 중에는 뭐 기대 난망인 것 같고 한 40대 50대 패기 있고 영특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끈질기고 그리고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될 텐데 그건 이제 기다려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뭡니까? CIA 연락처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니까 그날 또 반대 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자 면제 그러니까 비자를 면제해 가지고 쉽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하고 같이 얽혀서 돌아간 게 뭐냐면 이제 북한 테러 지원국 이런 걸 지정하는 행정법안이라든가 거기 조건 같은 거 이제 까닥스럽게 같이 첨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미 종북 활동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입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과거에 지금도 종북 활동을 한다 반미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딱 신상이 미국에 통보돼 버리고 신고가 돼 버리고 그러면 미국에 이제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다시는 이제 미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국 미주 한국일보에 이제 의하면은 이 두 법안이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 종북이라든가 반미 활동을 했던 한국인들이 이제 범죄 기록을 신상 정보죠. 그것을 미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보를 해가지고 공유. 그 공유를 안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신상 정보를 미국에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미 정부에 통보된 종북 반미 전과자들은 이제 주한 미 대사